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증시 콜라텍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이라고 하고요.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오늘 시장 브리핑부터 앞으로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들까지 방송 끝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채널 고정하시고 증시 콜라텍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 또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증시 콜라텍 최근 수익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노란톡 종목들부터 방송 공략주들까지 너무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시면 오브제니 7.2%, 메세이상이 6.7%, 퍼스텍이 4.3%로 이 세 가지 공략주는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공략가와 매도가, 매수 매도 가격 전략을 세워주신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확실한 수익 챙겨주신 종목들이고요. 이외에 밑에 두 가지 종목들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방송 공략주들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현대 에버다임이 바로 지난주 공략주였죠. 지난주 공략 이후로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전차남 전문가님의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고 SPG 역시나 저희가 8월 말쯤에 공략을 드리고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씩 조금 살펴볼 텐데요.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을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을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공략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9월 13일 바로 지난주 공략을 도와주셨죠. 한 주 만에 지금 8%라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도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 노란톡 안에서는 이렇게 종목명까지 확실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주 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전문가님의 현대 에버다임 역시나 8%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공략드렸던 로봇 관련주였던 SPG 역시나 엄청난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저희가 정말 상승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드렸죠. 차트를 보시면 정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SPG 역시나 지금 48.3% 상승이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명을 SPG 로봇 관련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8월 말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로봇 관련주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온 이 SPG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공략주였던 오브젠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지금 살펴보시면 7.2%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노란톡 안에서 공략을 해주시고 매수 밴드 라인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4만 원대 매수하겠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수혜주입니다. 라고까지 남겨주셨죠. 그리고 종목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5% 수익권에서 매도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42,000원대에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매도까지 잡아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오브젠으로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7.2%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브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 올려주셨죠? 실제로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까지도 올려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략 주시고 6.7%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방송에서도 공략을 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매수 비중 역시나 노란톡 안에서 잡아주셨고 현재 주가 3,260원, 6.7% 수익권에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6.7%가 너무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을 안겨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세이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7만 원부터 6만 원대 또 이렇게 27만 원대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 올려주고 계시고요. 지금 시장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인증 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공략 주셨던 이 퍼스텍 역시나 상승이 나왔죠. 4.3%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방송 공략일 이후로는 10%가 훨씬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노란톡에서 공략드린 공략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도 이렇게 퍼스텍입니다라고 공개를 해주셨고 실제로 로봇과 드론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도 설명을 남겨주셨죠. 그 정도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큰 폭으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와 매도가 정확하게 남겨주셨고 노란톡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수가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퍼스텍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사진들 올려주고 계시죠? 4%대 수익금 32만 원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분은 10만 원 가까운 수익금들 챙겨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노란톡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공략주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방송 공략주 매주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고 노란톡 안에서는 히든 공략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공략주부터 노란톡 종목들까지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들을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선 청담 글로벌부터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올라갔던 서남까지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 공략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최근에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으로도 한 주 만에 8%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공략드리는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증시콜라텍만의 노란톡방 혜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일 테마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테마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다 노란톡 안에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주말 시황을 통해서 증시 키워드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시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셨었더라도 이번 주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잡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 콜라텍만의 혜택들도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 자막에서 계속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혜택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하죠.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최근 증시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가 좀 크게 꺾이면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수익보다도 손실을 더 많이 보고 계셔서 희망보다 절망을 많이 보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웅 전찬남이 가지고 온 종목과 그리고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반전문가님이신 우리 김소정 아나운서님이 가지고 온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수익 내드리고 희망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찬남과 함께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새벽 3시 발표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역시나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겨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따라가시면서 지금 시장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저도 지금 시장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청자분들은 더 심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10월 시장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10월 시장은 기대를 해봐도 돼요. 10월이 영어로 십템버일 거예요. 욕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십템버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십템버 같은 경우는요. 네. 악토벌이죠. 악토버예요? 네. 십템버가 뭐지? 9월인가? 9월이죠. 예. 이번 십템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어려웠지만은 네. 이 악토버 같은 경우는요. 괜찮을 굉장히 거다. 이 시장 자체가 9월보단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일단 9월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미국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긴장을 했고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눌림이 나오는 것보다도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70달러대였던 유가 같은 경우가 91달러로 돌파했던 달이 이번 9월 달이에요. 한마디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 나오니까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크게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매해 9월마다 실제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특히나 이번 2023년 9월 같은 경우가 더 어려웠던 그런 이슈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10월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10월 같은 경우는 9월에 낙폭을 키웠던 부분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갭을 메꿔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세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매매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돌멩이 같은 종목이 아니라 보석 같은 종목, 옥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9월 시장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 이어졌지만 10월 시장부터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하셔야 10월 시장에서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모두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 공략드렸던 종목은 시장이 빠져도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공략을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맞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나 네온만 붙어도 네. 주가가 바로 상승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한번 조금 전문가 닉네임을 한번 바꿔봤어요. 영웅 전차남 대신에 맞아요. 우크라 네옴 전차남. 우크라 네옴 전차남이요? 네옴 우라 전차남. 뭐 이런 식으로. 네. 요즘 네옴이나 우크라이나만 붙어도 바로 네. 주가가 상한가 가요. 우리 어. 아나운서님도 이름 한번 바꿔보는 것 어때요? 김네옴. 뭐 이런 아니면은 김네옴. 김우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크라 김. 뭐 이런 식으로 네. 우크라 소정.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이렇게 성을 바꾸든 이름을 바꾸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네. 당연히 그 좀 우리 아나운서님의 좀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네옴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온 것도 있었죠. 근데
근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건설기계 회사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는 낙폭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에버다임은 주가가 3%에서 4%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영웅 전차남 종목만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또 아쉽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했던 종목은 뭐죠? 제 종목은 제테마였는데 네네.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제테마 같은 경우가 네. 사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준비했던 네. 현대 에버다임보다 더 빨리 크게 상승 나올까 봐 무섭다. 그쵸. 제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우리 제테마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제테마가 오늘 같은 이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은 게 용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은 네. 오늘 의료 AI 테마 중에서 대장 종목이었던 누닛이 장중에 15%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 AI 섹터,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뭐 또 어떤 회사 있습니까? 그 진단 키트 회사 중에서 뭐 미국 최대 제약 회사와 또 엑세스 바이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안호수님이 준비했은 제테마만 유일하게 크게 버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네온 관련 주인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그런 오해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 종목이 우리 아나운서님 종목에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이슈도 당연히 조금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했던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난주 현대 에버다임을 공략해 주셨는데 한 주 만에 8%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중에서 현대 에버다임을 공략해 주셨지만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가지고 오셔서 이 중에서 골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 후보군들의 종목들도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테마 그리고 그 공략주들 역시나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 주 이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네. 보면은 내일 새벽에 FOMC에서 발표가 될 네.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알고 있잖아요. 네, 그쵸. FOMC 이번에 기준금리 뭐 동결될 것 같아요, 인상될 것 같아요. 동결되겠죠. 그렇죠. 저도 동결이라 거의 생각해요. 99.9% 아닌가요? 99.99라고 볼 수 있죠. 네. LK99 느낌처럼. 아무튼 99 콘크러스트 뭐 이런 네. 느낌처럼 99.99%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동결된다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에 발표되는 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로 가냐 아니면 인상으로 가냐 아니면 인하로 가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로 이번 9월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 제롬 파월이 어떤 말을 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미국 뉴욕 3대 지수도 어떻게 보면 증시가 방향성이 결정될 거고 미국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같이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역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게 아니고요. 제롬 파월이라는 의장에 대해서 이 의장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이게 내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잡힐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발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눌림이 나왔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치켜들면서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요? 용산에 있지 않고 미국 워싱턴에 있어요. 워싱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릴레이로 50개국 정상회담을 또 릴레이로 각국의 50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까지도 가지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바쁜 일정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이 일정 과정에서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낼 겁니다. 또 업적을 낼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섹터는 어떤 거냐? 바로 원전입니다. 원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원전 공략 종목을 원전 섹터를 준비했고요. 이 원전 섹터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회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오늘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테마로 원전 테마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눌림이 심하게 왔던 섹터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원전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원전주를 준비해 주신 이유가 혹시 한수원의 소송 소식 때문인가요? 맞아요. 제가 앞으로 차후 브리핑 자료에서 네.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드릴 건데 네. 그 부분 역시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이 종목을 이게 벌써부터 브리핑에 이어가네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너무 이른가요? 네, 하지만 네네. 전문가님 종목을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원래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준비하신 종목부터 먼저 브리핑을 하고 네. 제가 준비했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부터 먼저 브리핑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와 수익을 그대에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방송 종목이 실제로 여러분들께 공략을 시켜드려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노래뿐만 아니라 춤도 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가지시고 이 방송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한번 얻어 가셔서 꼭 공략해서 수익 크게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영웅 전차남이 말한다. 상한가 냄새 나는 섹터. 한마디로 돈 냄새가 아주 지극하게 아주 진동나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저는 원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이 원전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왜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원전 실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원전 이렇게 생긴 건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왜 현재 공략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일단은 한수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가요. 미국의 어떤 웨스팅하우스라는 이런 원전 업체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나라의 한수원 대상으로. 근데 미국 법원 같은 경우가 너네 소송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기각을 했고요. 한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수원이 승소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K 원전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 섹터가 그전에 상승 나오지 못했던 이유들 같은 경우가 완전히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전 섹터가 이제 발 뻗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중소기업 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기업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의 공기업이 미국의 사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이겼으니까요. 실제로 이제는 K원전에 대한 수출길이 제대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이 드렸죠. 우크라이나나 네온만 붙어도 주가가 상한감이 상승 나온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코스피는 코피가 되고 코스닥은 꼴가닥이 되는 이런 시장에서도요. 우크라이나에 5G 깔아준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머큐리, 에이스테크 그리고 RFHIC 그리고 여러 옵티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만 붙어도 유신 또는 뭐 5G 테마 다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5G나 또는 뭐 건설 이런 것만 필요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이 없으면은 전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인해서 원전 같은 경우가 손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망가진 원전 같은 경우도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재건을 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언급된 게 없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재건에 대한 이슈가 아직 부각된 것도 없고 이거에 대한 관련주도 아직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테마 봐야겠어요? 당연히 원전 테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를 항상 하는 게 흐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경우가
묘하게 네옴이랑 엮여가지고 첫 번째 건설 테마가 올랐어요. 두 번째 5G가 올랐어요. 세 번째 뭐가 오르겠어요? 당연히 원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전 테마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나는 내일 유신이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유신 또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또는 뭐 유신이 상한가 갔으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거 한번 공략해봐야겠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멍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청멍하신 분들이에요. 네. 바다에 보배이신 분들이거든요. 어. 네, 근데 이렇게 좀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테마주는 순환매한다. 한마디로 이 테마주 안에서 여러 섹터 안에서 순환매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건설 테마가 유신 테마로 해서 올랐다고 하면은요. 두 번째 5G로 해가지고 머큐리가 올랐고 세 번째는 원전으로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올릴 테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유엔 총회 일정이 있었을 때 미국으로 직접 날아갔잖아요. 근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주로 이야기할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북한, 러시아 너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 가만 안 둔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30년 우리가 올해 잼버리는 망했지만은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잘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기회를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전이 필요한 여러 국가들의 어떤 협력할 준비도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원전과 방산, 문화재, 문화 컨텐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3대 K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효자 산업.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원전이 이제 K 리스크도 해소됐으니까는 당연히 원전 세일즈가 당연히 진행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원전 관련주는 바로 상승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지 않으면은 수익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그냥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눌림목 테마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열된 테마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5G 테마나 건설 테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온 양자암호 테마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원전은요. 당연히 이 시장에서 눌림 나온 테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한번 희차게 지나가가지고 원전 테마도 당연히 눌림이 나왔고요. 또 에코프로가 주가가 약세 보이면서 원전도 역시나 크게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일에 치여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 분들이든 내 가정에 집중한 가정과 육아에 집중하느라고 또 바쁜 전업주부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스윙 섹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종목 원전 테마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원전 테마는 그동안 이 소송에 관련되면서 그동안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소송권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리스크로 불거졌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다시금 원전 테마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원전 테마가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리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원전 테마 지금부터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이 됐다고만 하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곤 했죠. 우크라이나에서 또 원자력 발전소를 재건을 하게 된다면 원전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자막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도 궁금하고 이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원전 테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원전 테마 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거의 다 같이 올라간다고 보실까요? 아니면은 개별주 이슈로 몇몇 종목들만 상승이 나올까요? 개별주 이슈로 몇몇 종목만 상승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네. 당연히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테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보안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지만은 어떤 한 보안 관련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시큐레터라고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락이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락업이 해제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15일, 3개월,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주기마다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그런 이슈가 있고 오버행 우려로 주가가 하락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은 같은 원전 테마라고 해서 원전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주가가 상승 나올 때 특수관계인 지분을 매도해서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보다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고 오히려 둔화된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전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든 어떤 테마를 공략을 하시든 간에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전문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셔야만 네, 우리가 조금 보안 관련주를 공략한다 하더라도 엑스게이트로 수익을 보는 네, 주린이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로 좀 청명한 전문가분들 만나가지고 네, 시큐레터 같은 거 받으셔서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시켜드리는 요 종목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께 공략시켜드릴 요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가 벌써부터 목표가나 상승률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먼저 짚어드리면은 20% 이상의 상승률은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원전을 공략하자고 하는 이유가요. 이런 5가지 이유 말고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만 듣고는 나 저 사람 말은 다 못 믿겠어. 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리님의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제가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실제 뉴스 자료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 업체에서 원전 수출 막으려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승소가 나오면서 K 원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성과를 냈어요. 네, 동유럽에 있는 체코 대통령과 만나서 체코의 신규 원전 같은 경우도 유치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에는 원전 관련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에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실제로 회담을 가졌고 악수를 하면서 땡큐 코리아 뭐 건설 외에도 우리 원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실제로 이 원전에 대해서 원전과 방산, 리튬에 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하는 부분을 시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이미 발판까지 마련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테마는 순환매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테마 역시 순환매합니다. 건설 5G 그 다음은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섹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속마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너 이제 그만 떠들고 종목 얘기해라.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종목부터 일단 공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브리핑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은 이 중에 있어요. 다른 타경제 방송 노란톡방 전문가분들처럼 수수께끼 하듯이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한 조금 희망 고문, 수익 고문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일단은 이렇게 원전 섹터가 수없이 많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렇기 너무 때문에 많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이걸 전부 다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20% 이상의 수익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종목이 이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리는 힌트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웅전찬한 오늘의 공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힌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방사선 암호 관리와 방사선 폐기물 관리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역시나 이 회사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TLD 그리고 방사선 계측기 교정을 한마디로 제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을 건설하는 이런 조금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원전을 건설하는 원전 노동자분들이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호복도 있지만은 방사능이 있을 것 같은 위험 지역에 갈 때는 방사선 계측기를 무조건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 갈 때 후레시키고 가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 방사선 계측기의 수요 역시도 증가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사선 계측기의 활용성을 본다고 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보면은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고 오염수가 이게 방류한다고 했을 때도 이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염수란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정부에서 표기를 한 것처럼 처리수란 말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처리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동해에서 좀 잡아들이는 이런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하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도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 상승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거고요. 다른 원전 테마주에 비해서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 유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노란톡방에 이 종목 아니에요? 이 원전 테마 아니에요? 한전산업이라 생각하면 한전산업이라 적어주시면 되시고 에너토크라 생각하면 에너토크라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종목이라 생각하면 다른 종목이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맞으면은 맞다 아니면 땡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에서 나온 화면 말고도 이 회사가 직접 반기보고서 화면에서 이 회사가 우리 이런 사업 합니다라고 적힌 이런 화면에서요. 원자력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ISI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사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 가동을 하고 가동 전이라든지 가동 중이라든지 가동 후라든지요. 여기서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비파괴 기술 검사까지도 진행하는 회사가 이 회사고요. 사실 그리고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는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하게 이 회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이 진짜예요.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가 어디서 주로 발생하냐면은 다른 사기업, 민영화된 기업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미국 법원에서 손을 들어줘서 승소한 기업이 어디라 했죠?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발주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 같은 경우가 매출의 주된 부분이 구성되는 부분이 한국수력원자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큰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출적인 부분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삼성과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사들 같은 경우는 좀 매출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는요 주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 매출을 계속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 한국수력원자력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오땡땡씨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씨를 안 좋아해요. 하지만 종목은 오자가 들어간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 저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쉬지도 않고 말을 하다 보니까 숨을 한번 또 쉬고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을 종목 원전 테마로 공략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 소개를 해주셨죠.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원전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우크라이나 재건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매출처가 바로 한수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이고 탄탄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주를 공략하고 싶었다 하셨더라면 오늘 전차남 전문가님을 공략주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종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입장하시면 종목명부터 매수가와 가격 전략 모두 다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노란톡 안에서 어떤 분이 준우유나라는 분이 지금 올려주신 주식은 전부 다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인가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공략주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원전 섹터는 전체적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 준우 유나님, 예. 우리 아들 이름도 준우인데. 아무튼 네 제가 반갑네요. 네 일단은 네 여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네, 네.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콕 집어드리기보다도 걸러야 되는 종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1,000억 미만인 회사는 여러분들이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은 회사는 1조 이상의 회사는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한양 ENG, HRS 이런 회사들, 그리고 BMT, 그 다음에 성강밴드, 그 다음에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공급계약 해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악화가 될 거고, 그리고 또 DTNC, 뭐 TS 넥스젠, 네, 대창스틸, 네, 그리고 네, 여러 공기업들 중에서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이 있겠지만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보다도 한전기술이 더욱더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 근데 한전기술은 네. 최근에 또 상승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회사는 한전기술, BHI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만 뺀다고 하더라도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제 결정적 힌트를 또 한 번 드릴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숨을 한번 2번 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힌트 드릴 거니까는 제가 결정적 힌트 드리기 전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시면은 머리만 깨질 정도로 아픕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에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요, 그냥 안내 멘트대로 한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안내 멘트 따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QR코드 통해서 증시 콜라텍에 입장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방송 종목 여러분들께서 방송 끝나고 공략하실 수 있게 종목명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 힌트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세니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 종목, 이 회사와 직접 손까지 잡았어요. MOU까지 맺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는 음식에, 식품의 방사능 측정 기기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처리수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 수산물 차단,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부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감이 상승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해주겠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을 때도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상한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있어서는 대장이에요. 아, 이렇게 너무 좋은 거를 어떻게 더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진짜 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브리핑만 들어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누구처럼 네. 별이 5개 가지고 이마에 네. 별을 5개 붙이고 와야 되나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오.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좋게 표현은 못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상한감이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K 원전 여러 섹터들 중에서 바로 1위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거고 대장 종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이제는 원전 이슈가 부각이 될 거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종목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추해서 맞추신 분들도 많을 건데,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도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목표가 7,000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주가는 4,000원대거든요. 근데 7,000원대면은 최소한 60% 이상의 상승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좋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쫙 들어봤잖아요. 네. 네, 바로 가까이서 들었죠?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저는 우리 아나운서님이라는 좀 한 분의 관객을 모셔놓고 콘서트를 한 네. 것 같아요. 웅변대회를 한 것 같거든요. 네.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보면 제 방송, 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하는 거를 침까지 튀겨가면서 브리핑한 거를 들으셨는데 네. 아나운서님은 저는 이 회사 목표가 7,000원 간다 보고 있거든요. 7,000원이요? 그렇죠. 아나운서님은 목표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1,000원 갈 것 같다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네, 10,000원 갈 것 같다 하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실 전문가님 브리핑을 들었을 때 7,000원은 너무 높은 주가이긴 하지만 네네. 그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원전주들 굉장히 많지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랑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원전주를 공략하려면 이 종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 생각만 여러분들께 주입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에서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듣는 아나운서님의 생각 또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님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공략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하단의 안내 멘트 따라서 네, 서둘러서 QR코드 통해서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원전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바로 직접 듣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K원전 1위 종목이라고 하고 목표가는 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이제는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죠 라고 올려주고 계시는데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짧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위성통신 관련주를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에 스타링크가 SKT와 KT 같은 한국통신사와 손을 잡고 4분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타링크와 관련되어 있는 위성통신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한국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하셔야겠죠. 스타링크는 올해부터 이제 국내에 착륙을 해서 앞으로 한국 진출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고요. 앞으로 지상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통신부에서도 이 위성통신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 기술력 대비 90%까지 늘리겠다라는 정부 정책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국내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지상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한국형 위성통신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타링크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 별로예요. 오늘은 별론가요? 별로예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제가 냉정하게 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원래 AP라는 걸 들어가는 회사를 안 전문가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네, 왜냐면은 네, 실제로 네, 제가 사명은 그래도 다 얘기 안 했어요. 반만 네.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실제 이 회사의 시총이 무겁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무거운 회사는 공매도의 표적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 재료는 좋아요. 네.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게 네. 시가총액이 조금 가벼운 회사를 조금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를 파트너사로 두고 있고 네. 과거에는 갤럭시 수혜 종목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예요. 저는 이 회사는 재미를 본 경우가 없어요. 너무 단호하시네요. 근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알면은 나도 그 종목 별로예요. 그 정도로 별로예요. 전문가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오늘은 제가 매정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별로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가 준비한 위성통신 종목은 별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송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그리고 제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은요. 네, 그냥 수익 보고 싶으시면 네. 하단의 안내멘트 따라서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되시고요. 수익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방송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만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원전 테마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지금 20% 이상의 상승률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힌트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노란톡 안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K원전 1위 종목이라고 하고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늘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